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노란 조끼의 천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대한적십자 봉사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한적십자 봉사회의 임원분들과 적십자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께서 나와 계신데요. 먼저 우리 구재화 회장님부터 인사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지구 협의회장 구재화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네. 저는요 세종지구 협의회 재무를 맡고 있는 네. 이순자입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회장 최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시죠? 네,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세종지구협의회 봉사실장으로 있는 강현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노란조끼의 천사들을 뵙게 됐는데요. 이 적십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 적십자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는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요? 적십자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시군요. 이게 그 1862년에 그 장앙리 누구죠? 디낭. 그렇죠. 네. 장앙리 디낭께서 솔페리누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이탈리아 그 북부의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요. 솔페리노라는 그 전쟁터에서 그 참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들을 하는 모습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그 전쟁 참화가 있을 때 단순히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구호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1863년에 연맹이 창설이 됩니다. 국제적십자사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5월 8일이 우리는 뭘로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어버이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세계 적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864년 5월 8일이 원래 그 장앙리 디낭의 그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십자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적십자가 탄생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적십자가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1905년에 10월 27일 날 고종황제 칙령 47호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 규정이 제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1919년 7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내무부 총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이세요.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그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런 연후에 1947년에 이게 조선 적십자사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적십자사로 명칭이 바뀐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연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1949년 9월 28일 날 대한적십자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연후에 이제 1955년이죠. 그렇죠? 9월 28일 날 국제적십자사에 우리가 74번째 회원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의 적십자사마저도 그 명칭조차가 빼앗겼던 거죠.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때 시절에는 네. 너무 강제성이 강했던 거죠. 제가 그때 네. 시절에는 살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 것을 찾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그렇죠. 네. 우리 부회장님 지금 우리가 그 일본과는 아주 가까운데요. 지금도 우리가 늘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조 박사님이 가깝다고 하시는데 네. 일본은 가깝지 않습니다. 거리는 가까울지만 네, 그렇죠. 마음은 상당히 멉니다. 네,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문제 이런 것들 보면서 네. 그 우리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굳은 곳을 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란 천사들이 보면은 남들이 손길 안 닿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시던데요. 지금 회장님께서 주로 이제 주안점을 두시는 그런 봉사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 적십자는 네. 재난구호 단체로서 네, 일단 어려운 이웃과 또 재난에 이제 모든 사항이 있을 때는 네. 몸수들 네. 나가서 네,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단체이고요. 네,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네. 이재민이 있을 때는 네. 구호품도 전달을 하고 네, 네. 또 이제 환자가 있을 때는 네. 우리 적십자 그 의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걸로도 네. 또 이제 이송도 하고 아, 좀 그러시는군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봉사활동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억나는 봉사활동은 어느 걸 꼽을 수 있으실지요? 이제 그 노인들 네. 이제 방문했을 때 네. 혼자 쓸쓸하게 계셨을 때 네. 그때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시죠. 네. 물론 자식이 다 있다 하지만 네. 돌보지 못하고 네. 저에 갔을 때 네. 하소연할 때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그 최 회장님께서는 뭐 워낙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그런 봉사활동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뭐 오랜 기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가 그 단위 봉사회장을 하면서 네. 구호품을 전달하러 갔을 때 네. 그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뭐 인기척도 없는 그 집 방문을 열었을 때 그 굴뚝 같은 방 안에 네. 노인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네. 그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가 여기구나. 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발굴해서 그분들을 양지로 네.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분들이 그 복지 혜택이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자녀 네. 또는 뭐 이런 주변에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음. 참으로 행정적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실장님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행정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가 아까 잠깐 여담 시간에 들었어요. 지금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다, 우리 봉사회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이제 지금 회장님부터 임원진들은 네. 타 단체랑 달리 네. 지금 자신의 스스로 자기 경비로 네.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중교통비라도 나옵니다. 네, 근데 네. 저희 단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을 운영하고 싶어도 네. 차량을 받고 싶어도 지금 받을 수 없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후원금 자체도 네. 준다고 해도 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사로 저희 이제 봉사이기 때문에 지사로 넘어가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저희도 이제 조직을 운영하려면 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네, 네. 운영할 수 있는 네. 소정의 이런 법이 좀 제정이 돼서 네. 각 봉사원들이 조금 여기 봉사에는 A라는 봉사단체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적십자는 이렇게 안 해주느냐 네, 이런 네. 말들을 좀 안 들었으면 하는 네. 좀 행정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적십자에 후원금을 주면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또 그러고 법인세 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사로 들어가고 여기로 내려오질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100% 내려오진 않는 건 저희 봉사활동 후원 네. 기금이나 네. 예,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금 각같이 지사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백미 지원이나 네. 고행보조차 전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희망풍차 매달 한 네. 번씩 네. 그런 것들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 이제 운영을 하려면 저희 600명이 가까이 되는 이 봉사원들은 네. 운영을 하고자 하면 이제 사무실 운영비나 규정이 사실 회장님들이나 다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 이런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저희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지금 희망풍차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지금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저희 이제 그 지구 협의회에서는 네. 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사 협의회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희망북차 대상자를 우리 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지사협의회로 네. 지사로 올리면 지사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그 물품 같은 걸 매달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그거를 이제 우리 봉사원들이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회장님께서도 아마 이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이 많으시라고 보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지적한 것 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네. 그래도 그전에는 그 평시구호라는 게 좀 네. 자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고 네. 위기 과정으로 그거를 저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상 네. 취약계층이나 4대 지역에 보면은 네. 위기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네. 어려운 독거노인들 다문화 네. 북한 이주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하.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게 좀 발전이 돼가지고 네. 그분들도 두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국장님, 그 회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게 지금 그 정말로 그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취약계층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으로 들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유가 된다면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찾아뵙고 네. 뭐 그 어르신이 필요한 물품을 음. 좀 이렇게 갖다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어르신들 부분이 제일 네, 지금 네. 취약하다 이 어르신들이 말씀이시군요. 제일 문제예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그 회장님, 그 여기 지역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못 하고 있는 가구 수가 혹시 그 집계가 있는지요? 예, 옛날에는 네. 우리가 뭐 이제 희망풍차나 평시구호를 해가지고서 한 80, 거의 100세대가 나왔었어요. 네, 이제 네, 네. 달달이 네. 이제 희망풍차가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많이 축소돼가지고 네. 각 단위에 이제 읍면 동네에 있으면서 네. 또 이제 그 재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봉사 단체가 네. 21단체예요. 그런데 아하. 옛날에는 한 100세대가 나왔는데 지금은 축소가 돼가지고 네. 한 56세대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단위별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잘해야 한두 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저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더 배부를 못 해드려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조치원 그 여성 봉사단 봉사대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시작을 했죠. 이제 저희 네. 이제 일대 회장님이시는 네. 황선희 고모님이 네. 먼저 시작을 하셔서 네. 이제 조치원 여성봉사단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네, 하시고서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기군으로 이제 섭득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지구협의회라는 명칭을 달게 된 거예요. 네. 봉사회에서 지구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세종시로 특별자치시로 변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그것은 언제쯤? 세종특별자치시는 저기 여기 세종시가 생기면서 아. 네, 바로.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연기군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에 이제 그 발족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고요. 세종자치시는 이제 그 자치시가 되면서 이렇게 네. 시행이 됐군요. 이게 이제 그 대한 적십자 이랬을 때 가장 이렇게 일반 그 방송을 하는 그 듣는 청취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거를 생각하게 돼요. 1983년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 맞아요. 예. 많은 운동을 했죠. 네, 그때 상당한 그 많은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989년도에 우리가 이제 사할린동포 고국 방문을 그 적십자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그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보면은 우리 노란 조끼 입은 그 천사분들이 가서 그 구호 활동을 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1995년이죠. 그게 그 6월 29일 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노란조끼 천사들이 뭐 3,000명 이상이 네. 거기에 그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1995년 11월 달이죠. 그때 북한에 그 수재민 구호 활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이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제 기억상으로는 담요를 그때 뭐 5,000명인가 이렇게 보내고 그 이후에도 또 뭐 3,000명인가 더 보낸 걸로 저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네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 박사님이 네. 많은 것을 또 예.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기억이 이제 그렇게 나니까요.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대한적십자사 그러면은 정말 그 소외되고 어려운 곳, 그 남들이 찾지 못하는 곳을 다 곳곳에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봉사의 그 조직원들이 지금 대략 600명 정도 되신다고요. 예. 지금 우리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27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봉사를 많이 할수록 그렇죠. 삶도 풍요로워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600명이라고 하면 조금 작은 감이 드네요. 우리 그 국장님 혹시 어떻게 하면 이 봉사원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행복도시라는 곳은 계속 새로운 그 입주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곳까지 지금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방안 같은 거 강구하고 계신 게 그러니까 있으신지. 우리가 영기군 시절에 네. 그게 인원수가 한 600명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직 신도시 됐어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도담동 같은데 뭐 한솔동 같은 데는 지금 조금 오고 있는데 다른 데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오셔야 인구가 배 늘겠죠.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럼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물론 뭐 세종특별자치시 분들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는 세계 분들이 다 보십니다만은 이 단체가요 얼마만큼 이게 대단한 단체냐면은 사실 그 장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1901년에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단체예요. 다른 단체와 조금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단체에 좀 가입을 해주십시오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는 세계적으로 네. 예, 그 단체이면서 네. 재난대에 네. 우선적으로 이렇게 네. 저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봉사를 하면은 네. 물론 봉사해서 마음도 좋지만 네. 모든 면에서 우리 봉사원들이 모두 참여를 해주시고 네.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자기 마음을 네. 좀 행복한 마음으로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단체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봉사라는 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랄까 뭐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대한적십자사에서 1961년에 소책자를 마련했어요. 이 봉사원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봉사원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그런 여기가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우리 최 부회장님,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글쎄요, 네.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대한적십자 우리 적십자 봉사회의 네. 법적 지위가 네, 네. 제대로 견고하게 돼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네.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이 온 대한민국의 모든 봉사의 마지막을 네.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인재 구호, 네. 뭐부터 재난구, 네. 그리고 불행이 있는 곳에는 네. 꼭 적십자 가서 그렇죠.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 열심히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적십자 봉사에는
적십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네. 우리 적십자가 적십자사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재정법에 분명 대한민국 국가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 네. 이런 데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분류가 돼서 네. 우리는 그 사무실 운영비를 조금 더 받고 있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면은 그 이후에 생긴 많은 그 국내 단체들은 네. 여러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네. 사무원 급료도 주고 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불구하고 비해서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네. 그 김 팔고 몇 팔고 네. 뭐 새우젓 팔고 아하. 이게 뭐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아하.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면 그 어떤 때는 참담하지. 내가 왜 네. 이런 걸 하고 있지? 네. 네. 저는 네.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담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중앙에 적십자 중앙에 계신 분들이나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 행정을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적십자들을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은 그거다. 네. 이렇게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네. 우리 적십자에 포함을 시켜서 네. 국가로부터 지방자치 정부로부터 네. 우리가 그 일종의 소정의 네. 그 보조금이라도 타단체처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이건 뭐 실질적으로 그 법안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개정하는 건데 그거조차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도대체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300명에 이르는 그 국회의원들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반드시 이 음지에서 이렇게 생색도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적십자 봉사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우리 그 사회가 밝아지는 사회가 되고 또 음습한 곳에서 고상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입법으로 이것은 재정 입법도 아닙니다. 간단해요.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주실 것을 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들을 쭉 돌아가면서 하실 텐데요. 우리 그 봉사회를 위해서 또는 뭐 세종시 발전이나 대한민국 발전 아니면은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행정부처 이런 데 하시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그 실장님부터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 회장님이 다 이제 좀 마무리를 안 되신 거를 연결을 해서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네. 문자를 받았어요. 한 네. 통에 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데서 문자를 받아 제가 원래 대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네. 9월 15일인가 며칠 날이 네. 그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한 번씩 다녔었을 거예요. 네. 태안 안면도 기름 유출 사태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10주년이 네. 됐다고 40명 중에 한 명을 모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처음에 그런 사태가 나자마자 갔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그때 처음으로 봉사원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런데 다시 지금 대세계로 10년이 됐는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희 봉사회를 내가 정말 그때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구나. 그때 네. 한 번이라도 다녀왔는데 초등학생부터 다 다녀왔거든요. 그랬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뭐 혜택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봉사회에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으로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외 행정기관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네. 조금 좀 간소화 시켜주시고 네. 매년 서류가 바뀌어요. 네. 바뀌고 담당자들도 많이 바뀝니다. 네. 이제 업무를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힘이 들고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 저희 이제 적십자를 조금 네. 좀 넓게 크게 봐주시고 앞으로 계속 끝까지 남는 단체로 봐주셔서 좀 지원 같은 게 저희가 지금 세종시 보조금으로요. 네. 보조금 자원봉사 활동 보조금으로 한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순수하게 다 자원봉사 활동비로만 나갑니다. 아, 저희 그렇군요. 차비도 네. 안 되고 식대비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10%가 들어갑니다. 네.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2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김 팔고 미역 팔고 네.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해서 200만 원이라는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저희 단체 말고 타 단체도 들어가겠지만 네. 저희 단체는 다른 걸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 그런 거를 좀
삭감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아니 자부담이 있어요? 이게 그 봉사에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 어허. 지방 그거는 잘못된 그 법안 같습니다. 그것도 네. 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네. 다른 거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할 때는 명칭이 그럴 때는 그 사무실 운영비를 좀 지원을 받았는데 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방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 결혼 세대 뭐 지원 뭐 연탄 나눔 네.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딱 2천만 원인데 2,200만 원을 받으려면 저희가 20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근데 2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보조금이 없는 네, 상태니까. 이제 가까스로 저희가 이제 항상 조금 있으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관내 어르신들을 한 300여 명 모시고 네.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그때도 저희가 자부담이 한 90만 원,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물론 다른 단체랑 다 똑같이 해야 되지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제안 하셨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는 그 유일한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최 부회장님께서 자 이러면은 우리 대한적십자회비 안 내는 거 내지 않도록 시민들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이게 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고 말이죠. 적십자 회비는 네. 우리 적십자 봉사회하고 무관한 회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무관하지 않죠. 대한적십자 소속의 봉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적십자사라는 데서는 우리하고는 너희들이 별개다. 그러면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죠. 여기 명칭도 지금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중앙에 계신 분들한테 진짜 이 강력한 항의입니다. 네, 네. 그 어떤 그 우리 시의 정치인한테 너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보조금이나 이런 걸 때 얘기했더니 당신들 적십자 회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 듣는 이게 얘기예요. 황당한 네. 얘기죠. 네. 우리는 적십자 회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물론 그 중앙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그 물품 같은 걸 사서 이제 그 내려 보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 그 대한적십자의 하부 조직으로서 그렇죠. 모든 일을 저희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분들이 네.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걸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는- 지시라는군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갑질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여기가 갑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지 우리가 갑이 돼야 될 그런 거꾸로군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나 이런 곳에서는 당신들 이런 일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부드러운 어조로 바꿔서 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래야죠. 해야 이게 맞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그래야죠. 네. 그게 그래야 우리가 네.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우리 실장 맨날 없나? 어허. 그럼 뭔가 실장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네. 월급도 안 주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주긴 하죠. 55만 원. 이게 한 달에 55만 원 말이 됩니까? 네. 지금 그걸 주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네. 나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갈까요? 그래서 네. 그 중앙에 계신 분들은 네. 앞으로 우리 적십자 봉사회가 이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필요하겠네요. 네. 우리 회장님. 우리 봉사원들이 네. 활동함에 있어서 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방에서 모든 뭐 법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높은 분들하고 네. 의논을 해서 네. 우리 봉사원들이 네.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네. 많이 협조 아니면은 법을 해서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하시죠. 네. 글쎄요. 저는 앞에서 말씀 다 드려서 네. 할 말은 없는데 네. 어쨌든 봉사는 네. 하면 기분 좋고 좋습니다. 네.
저기 보시는 분이 네. 적십자 노랑조끼 따라서 네. 봉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대한적십자회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조차도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적십자회비는 걷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처음으로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란 조끼 천사라는 말을 쓰는 이런 그 귀중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런 분들께서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줄 것은 만들어 주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서 정말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한적십자 봉사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